네, 코스피 그래도 10시 구간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고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550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클럽 8인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1941에서 1956 반등의 굴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 외국인 매도세 부담이다. 보스톡 대응 전략 유후. 한규수 전문가 어닝 시즌 임박했다며 실적주 저가 매집의 기회로 봤습니다. 김형윤 전문가 관망 속에 종목별 선별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최강찬 전문가 외국인의 매도 임계치 수준에 달했다며 반등의 임박을 보고 있습니다. 김대복 전문가 바이오 헬스케어 순환매를 노리자. 금산 전문가 무릎은 맞지만 추세는 부담이다. 조정시 우량주의 관심. 부자기미 전문가 코스닥 중심의 대응 IT 섹터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매도겠죠. 이 부분에서 역시나 부담을 느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원스럽게 외치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할 텐데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한철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 이제는 임계치 수준에 임박했다라고 보셨는데요. 뱅가드나 FTSE 변경으로 인한 물량들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뱅가드 물량은 7월 초까지 매도가 좀 계속 나오겠죠. 현재 40%를 매도해서 60%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것이 이제 FTSE 리밸런싱 물량과 더불어서 그 위력을 평상시보다 더 발휘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래서 뱅가드 물량은 매주 4%씩 꾸준하게 출회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잠재 진행형인 매물 물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정기 변경 시 FTSE 정기 변경은 계속 좀 있을 텐데 유통 비율의 조정은 요번이 좀 처음이었었죠. 해서 충격이 좀 있었다. 근데 FTSE 리밸런싱 물량은 그거는 이제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머지 시장에서 막강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의 45조 원 정도의 어떤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10% 정도가 이머징 ETF가 환매가 좀 됐죠. 그 규모가 4조 5천억인데 그것을 좀 요번 주에 직격탄으로 좀 맞았죠.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가 1위 그리고 대만이 2위에 지배력을 좀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클라이막스가 좀 집어든 것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해서 단기에 지금 3월 7일부터 그 2조 4천억 정도의 지금 매도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규모가 2조 8천억 정도가 가장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 임계치 수준에 육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께서는 키프로스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면서 오늘 담아야 될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종목들은 낙폭과대 대형주 쪽의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여전히 지금 은행주 쪽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주, 화학주가 2, 3일 정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보유하시는 분들은 추가 상승을 노리되 신규 쪽은 은행주 쪽이나 증권주 쪽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3월의 마지막 거래 주간이죠. 3월 그 결산법인들의 배당이 있죠. 올해 마지막 배당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금융주들이 12월 결산법인이 되고 그다음에 또 3월 달에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또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 또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 그다음에 금융주 쪽에 선별적인 어떤 흐름들 산업재 쪽도 좋고요.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낙폭과대 대형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찬 전문가 시각 알아봤고요. 다음은 김대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그동안에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쪽 꾸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보자라고 하셨네요. IT 부품이 오늘 빠진 이유도 궁금하네요. IT 부품은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IT 부품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트론이 지금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전자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살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외국의 수급하고 방향성이 같이 맞물려가는 선물 포지션이 돌아야 됩니다.
4일 연속 선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바닥이라는 어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지금 매수가 확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틈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모멘텀을 가져가는 어떤 종목군들이 좋은데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현재 헬스케어 사업을 뛰어들었고 이쪽에 이제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은 셀트리온이 이제 상장해서 재상장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이제 그 제약주 중에서 지금 현재 세계 두 번째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어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CTC 바이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재료가 복합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액면 병합 후의 첫날인데요. 오늘 2.6% 정도 오르고 있네요. 자, 오늘 좀 지켜져야 될 중요한 지수대도 궁금한데요. 시장 분위기가 지지력을 논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켜져야 될 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시점이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이 시점이고 오늘 갭 하락 양봉인데 해외 시장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 자체가 좀 우리 상대적으로 강하게 출발했다 이런 겁니다. 수급의 모멘텀이 없으니까 위로 뻗어가는데 제약적인 흐름이지만 계략적으로 1940은 단기적인 어떤 저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4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흐름도 어저께 그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내릴 때도 지금 현재 보면 화학 섹터들이 잘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전의 고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최근 코스닥의 경우에는 월요일 날에 가격의 저점을 연속적으로 지켜주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오늘 지금 현재 주중의 고점은 가진 않겠지만 최소한 수요일 날에 음봉 맞았던 이 자리를 테스트하러 쭉 뻗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그 안에서 유헬스케어나 바이오 중심의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고 오늘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들어가느냐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대장주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파트론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지금 연성 PCB나 카메라 모듈 이런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복 전문가의 시각도 살펴봤습니다. 파트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2%대 오르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은 10% 정도 급등인데 상한가까지 쭉 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수대로 코스피는 1940 그리고 코스닥은 545선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